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절망과 자괴감에 빠져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게 될까요? 60대 여성인 SV는 심한 뇌졸중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병실 생활의 하루하루는 지난하게 지나가고 있었고 평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단 식사 시간대는 제외하고요. SV는 종종 식사 시간마다 간호사들에게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메뉴에는 버젓이 적혀있는 후식 등이 종종 자기 접시엔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한 끼를 때우기엔 음식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투덜대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후식이 접시의 왼쪽에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SV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죠. 간호사들이 SV의 머리를 왼쪽으로 돌려줘야 그때서야 인식을 했습니다. 식구 중 간호사들이 음식을 잠시 숨겨 놓았다가 몰래 접시 위에 올려다 놓곤 장난을 친 걸까요? 아니면 SV의 시력이나 뇌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원인은 바로 뇌졸중으로 SV의 되는 우방구 뒤쪽이 심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V에게 왼쪽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소실된 것이죠. 이처럼 편측 소실 혹은 편측 무시 증후군은 일정한 거리를 이등분했을 때 시각의 중앙점이 실제보다 우측이나 좌측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음식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투덜대는 것도 그녀가 음식의 절반밖에 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녀에게 있어 접시의 나머지 왼쪽 절반은 없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앞에 놓인 사물뿐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해서도 문제를 겪게 됩니다. 거울을 보고 면도를 할 때 한쪽 수염만 깎는 식이죠. 또 편측 무시 증후군 환자들은 스케치북에 꽃을 그리라고 하면 꽃의 한쪽만 그립니다. SV의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은 그녀가 자신의 증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녀에게 있어 왼쪽 절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녀에게는 스스로 자기 상황을 인식하는 건 말 그대로 불가능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 자기 상황을 인식한 그녀는 방법을 찾아내는데요. 자신의 의지로는 왼쪽으로 얼굴을 돌릴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그녀의 남은 선택지는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전 휠체어를 달라고 병원에 요청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시작되고 휠체어에 탄 채로 음식 전체의 2분의 1을 먹은 상태에서 그래도 배가 고프면 음식이 나타날 때까지 시선을 오른쪽에 고정한 채 회전했습니다. 음식이 시선에 들어온 후에는 남은 음식의 절반을 먹었습니다. 전체의 4분의 3을 먹은 상태에서 여전히 배가 고프면 나머지 4분의 1이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다시 한 바퀴를 돌아 남은 음식의 절반을 더 먹습니다. 전체의 8분의 7을 먹은 상태에서 여전히 배가 고프면 나머지 8분의 1이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다시 한 바퀴를 돌아 남은 음식의 절반을 더 먹습니다. 물론 여전히 접시엔 전체 음식의 16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의식적으로 몸이 아니라 접시 자체를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어땠을까요? 그녀도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휠체어를 돌리는 것과는 달리 너무나 어렵고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녀의 모든 움직임과 충동이 오른쪽으로만 쏠렸기 때문이죠. 얼굴에 화장을 할 때도 편측 무시 증후군은 SV를 괴롭혔습니다. 립스틱이나 파우더가 오른쪽 한쪽에만 칠해졌기 때문에 괴기스럽거나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섹스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그녀가 자기 왼쪽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카메라와 모니터를 이용해 비디오 화면을 거울처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화면을 보고 화장을 하는 건 보통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SV는 뇌졸중으로 인해 얼굴과 몸의 왼쪽 부분에 아무 느낌도 없었고 존재 자체도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남들보다 몇 배는 어려운 일이었고 심한 불쾌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녀에겐 이 실험은 너무나 기분 나쁜 경험이었고 섹스 교수는 이 방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